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왜 양심의 가책, 수치감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싱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양심의 가책,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수치감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저 어디 부끄러워 어디 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곳에 가면은 나 이상하게 부끄러워가지고 좀 힘들어. 그래서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어디 나가서 발표를 잘 못해. 뭐 그런 그 수치감이 아니고 그런 부끄럽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일종의 양심의 가책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에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잘못한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그 수치감입니다. 그럴 때의 수치감입니다. 이것은 중에 양심의 가책 혹은 죄의식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이고,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매우 내면화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아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진선미에 어긋나는 길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 수치감, 양심의 가책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양심의 가책의 이 수치에 대한 것은 그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유대인이셨고 이셨는데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우슈비츠에 있어서 자신이 생활하고 생환을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분이 특히 이제 그레이트한 이제 그 작가로서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 그리고 아우슈비츠에 나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왔죠. 그래서 살아나와가지고 또 자신이 그 느끼게 되는 그거, 자기가 어떤 치열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것을 통한 일종의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프리모 레비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특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에 관해서 어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주제로 결국에는 수렴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으셨습니다. 네. 여기는 의미와 가치 충족의 차원이고, 여기는
절망감, 불행감, 이런 차원이고, 여기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가치, 이게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수치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치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차원입니다. 여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후한무치, 후한무치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한무치의 이 차원은 너무 뻔뻔스러워가지고 도저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여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곳에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곳에서 양심의,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그 프리모 레비 선생님이 자신이 거기에서 이제 경험한 하나의 체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체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수용소가 아우슈비츠가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연합군 중에서도 이제 그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우슈비츠를 갖다가 이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거기 재수자들이죠, 그 포로들이죠, 그 수감자들을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은 진짜 무지무지하게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그들에 있어서 그 경악하면서도 뭔가 그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어떤 수치감, 어떤 그 이렇게 양심의 가책,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죄책감을 갖다가 느끼는,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점령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아우슈비츠 이 아우슈비츠 포로들을 보면은 그 손도 막 흔들고, 뭐 기운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빅토리 표시들, 승리 표시들 하면서 그러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처음에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정말 진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때 프리모 레비 선생님의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어떤 얼굴빛을 하고 눈빛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선의지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한계, 그 선의지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더 일찍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러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깊은 한계,
그런 거를 좀 일찍 왔으면, 좀 더 일찍 왔으면, 혹은 일찍 오지 않았더라도 뭔가가 이거는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사건들인데 어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정말 막을 수가 없었던 어떤 자신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존재의 한계를 느꼈다. 뭐 하여튼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싱크해야 될 거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이 이제 이 수치감인데, 이 깊은 수치감인데, 우리 수치감과 어떤 정말 실존적 수치감, 깊은 우리의 자기의 양심에서 비추어가지고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 깊이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행을 했던 자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깊은 어떤 좌절 속에서 오게 되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갖다가 맛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그 신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 도스토옙스키 선생님의 그 죄악원에서 라스콜리니에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당포에 계시는 주인 할머니를 갖다가 이제 살해를 하게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어떤 고도의 그 이상을 가지고 이상에 의한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오게 되는 자기의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그러면서 그 고도의 양심의 가책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가지고 이제 갱생에 결국에는 유영지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정신에 있어서의 이제 그 갱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아마 그런 차원들에 있어서의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그 어떤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단순히 무슨 심리적인 뭐 감정 신호애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어떤 그 가치와 의미,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자기의 존재의 의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제 심각하게 자책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적으로 이제 성찰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양심의 가책은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처럼 그런 어떤 그 물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어떤 물음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 있는 소위 이제 수치감 혹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자체로 존재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 존재의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의 차원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물론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고뇌 몇 번 하고 나서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이제 그러한 것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이제 그러한 이 고뇌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고뇌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뇌를 얘기해 주면은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런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욕구 5단계에 있죠. 욕구 5단계에 있어서의 제 1단계인 이 생리적인 욕구,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또 뭐 그런 것이 막 전부 다 한 상태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소위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그러한 욕구라는 게 완전히 차단이 돼 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고백을 한 사람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체험을 하는데, 대개 이제 그 잠을 갖다가 극히 짧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강제 수용소에서는 그 빈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빈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빈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식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가 고픈, 식사는 전쟁 말기에는 죽 한 그릇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아우슈비츠의 그 이외에 있었던 그런 다른 그런 그 근절, 그 수용소 내에서도 그거 먹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에 수시간씩의 그 중노동을 하고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떤 그 먹는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죽 한 사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배로 왔고, 그리고 프리모 레비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944년이죠. 1944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열기가 많고 그냥 뜨겁게 되는데, 그 뜨거운 속에서의 물을 갖다가 조금 주기 때문에 이 뜨거운 속에서의 이 갈증에 대한 이 고통이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엇이든 계속해서 구타를 받습니다. 한참 가는데, 그거는 뭐 친위 대원들이 구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수의 경우에는 그 당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카포가 있는데, 카포는 뭐냐면은 고참 수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참 수감자이고, 그 카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리를 갖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 그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는 그 이유는 통제를 강하게 하자, 뭐 이런 거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를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제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약간 세디스한 그런 성격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세디스카는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데서, 자신이 잘해서 괴로워하는 데서 거기서 오게 되는 이 소위 가학성 어떤 쾌감을 갖다가 이제 맛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카포가 어떤 경우에는 막그 제소 그 수감자들 갖다가 막 그냥 구타로 뭐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악명이 높았던 그런 사람. 오히려 독일의 그 친위대라든가 거기에